재물이 탐나 들어온 도둑놈일 뿐이요. 남의 직감을 넘었으니 보통의 놈의 죄를 모르면 그만이 문제입니다. 도적이 쥔 장검 손잡이에 궁에서 보는 오색 수수이 매달려 있다. 이놈이 날 기만 안에 들구나.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끔찍하여. 도적이 뭘 가리겠소. 돈 될 만한 건 죄다. 이놈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 누구냐 너? 이놈 뜻이 정령부렵하면 가차없이 참수하고 아무도 시신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 주마. 부천을 떠도는 원균아 되거라. 개인적인 전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위에 따라 처벌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네놈 죄를 물어 네 혈족까지 참수할 것이니 각오하거라. 날 죽이려 하던 네놈 일가가 살아남길 바라더냐. 위하다! 제 혈족까지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사원 명가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군지 아는 걸 보니 넌 이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네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누가 시킨 짓이냐? 그렇게 윤자명이란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맡기로 하고 전날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창지어도 비오는 날을 택하고 실행 후엔 해물을 걷어감으로써 강도 소임으로 미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끝내 알지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부디 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주시오. 소인과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명가 이봉환입니다. 저기 하명하신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알아냈는가? 저간에 돌아가는 사정은 충분히 파악한 듯합니다. 어떻든가? 일단 한양에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좋게 50명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이 일로 입에 풀칠하는 자가 소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작거리에 오가는 사람 수가 적은지라 소소한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한양의 10명이라 계획을 세워도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에 큰 문제가 없겠군. 자네, 내가 하명하기 전 전기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대략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실상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화나 고전소설을 생생하게 읽어주는 일이라며 분주한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기 위해선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실로 태평한 세간만평이고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논한다는 게 사관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풍속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집행의 직책을 맡은 자네 소관 아니었나? 순간입니다만 무리들이 소수인데다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저는 탐색의 대상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방심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끊어진 답을 왜 모르는가? 그런데 영감께서는 어인일로 요청을 내시었지요. 박천인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관의 수령이 대사가 영감 말씀이십니까? 그놈이 날 제거하려고 기어이 행동을 개시한 거야. 한양의 보부상 중책인 윤자명이라는 놈을 앞세웠어. 윤자명이라면 박천행의 주군엄 아닙니까? 무슨 연유로요? 몰라보는가? 사부만 접수하면 모든 탄핵과 상소가 가능해지니 정세를 일거에 틀어줄 수 있지 않겠나? 사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론 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더라 말일세. 사원부를 능멸하는 오만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해를 입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내 진작부터 대청마을의 못을 되게 빼놨었지.
밟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 불길한 예감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네. 정말 다행입니다. 밤새 그런 끔찍한 흉사를 겪으셨다니. 그놈은 나를 제거하려고 3단계까지 계획을 했어. 자객을 통한 척사를 1단계로, 탄핵으로 이들을 보내 정치 생명을 끊는 걸 2단계로, 그런 후 적소의 소민을 독살시키는 게 3단계였어. 자객놈이 실패일세. 저런 놈들이 노론 중추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려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임판대감을 그렇게 낙마시키다니 이번엔 사원부의 심장을 향해 무서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서울 오통으로 서자들을 중용시키면서 소론놈들이 탄력을 받는 게 틀림없네. 반역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대왕 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론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게. 그러면 1단계가 실패했으니 곧바로 2단계에 돌입할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연유를 들어 탄핵을 추청하겠다는 것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그놈이 이 판에게 써먹던 수법대로 하찮은 것에서 그 빌미를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그걸 구실로 소물했다니 말이세. 흉흉한 사건이라 하셨습니까? 오지랖 많은 애비를 글로 찌른 천인공노할 친부살인 사건이며 병든 어미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비정한 딸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살해버려 붕괴 죽인 부부 사건같이 천륜이 여긴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놈이 그걸 구실로 삼았다 이 말이세. 현강부에도 유본수직, 소임과 상관없는 허황된 사건으로 어떻게 사원부 수장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당황하다 할 수만 없으니 당황스러운 건 아닌가? 조선의 이념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의 양속을 지키고 인의의 지신이 구현되도록 돕는 게 사원부의 일이라는 거야. 포괄적 개념을 명시한 일반론을 표적으로 삼은 거지. 난 머글이 소년해졌네. 그놈이 사원부를 향해 당치하는 불화살을 겨눴지만 명분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원부의 여러 소임 중 극히 작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만행은 어느 시대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실제 눈에 걸쳐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요즘 또 빈번히 일어난다는 게 문제 아닌가? 그런 사건만 모아 조상들에게 보고를 올린다면 소관음미 소울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일세. 그렇다면 그런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사원부의 소임이라며 탄핵을 추청하기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무리일 겁니다. 개인의 성정과 품성에 관한 문제를 억지로 끌어들인 모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우리 안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면 진실로 표현하는 게 정치인이 말이세. 모략을 자기들 입장에선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지략. 정적을 일거에 제거하는 보이지 않는 보건이지. 하지만 현명하신 전하께서는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한 그들의 탄핵 추청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큰 화를 불러온다고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예컨대 선대의 효정군이 부모하시니 계기신 자의대리께서 상복을 1년 입어야 올랴 3년 입어야 올랴로 수년간 국력을 낭비하다 대신들이 추풍낙엽처럼 죽어갔던 예속 논쟁의 역사를 잊었는가? 아버지를 따르느냐 스승을 따르느냐를 놓고 논쟁하다 정권이 통치로 바뀐 숙종적 변신 처분은 어떠한가?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였겠나? 하지만 당쟁 앞에서 임금의 생각에 따라 죽음과 삶을 가르는 사생의 화두로 풍성한다 이 말일세. 명심하게 지금 전하께서는 소론편에 서 있다는 걸. 듣고 보니 소놈들의 치밀한 계략에 갑자기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면 상소가 오르기 전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가 심부름을 다녀온 걸세. 사업부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므로 박천행의 의도를 사전에 입력하시겠다는 뜻에서 그게 전기수였습니까? 순간 떠오른 착상이었지. 최근 전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들 관심을 끌고 홍도 좋다 하니 그런 자들을 모아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시중에 버티러 홍보한다면 유교 이념이 인의의 지시를 구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어디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전기수를 떠올리신 거라면 분명 묘수이십니다. 비리 전하께서 영감이 올린 세간의 진단과 기특한 사업부 방식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도와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기는 긍정에 불과한 법. 위기가 기회라. 선수를 뺏기기 전에 표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널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인 거지. 그렇지 않아도 소설 목록에 내물었더니 춘향전, 오유란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을 이야기하며 각기 소설의 내용을 말하는데 효를 강조한 소설로는 신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신청전이라. 예,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소설인데 작가는 미상이라 하고 내용으로는 신청이라는 처녀가 안전병이 불구하기를 죽는 날까지 공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면 얼추 의도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군. 분명 전기수들 중 우두머리가 있을 터. 그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10만 득이란 자로 책을 보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얘기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 넋을 빼놓을 정도로 입담이 좋아 모두를 그자처럼 되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청계천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자를 기다리는 청중들이 능히 천연된다.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 일은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그자를 당장 내 앞에 들어오게. 내용을 시세에 맞게 통일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소파하는 일을 해야 할 걸세. 난 이 길로 주상전학을 아련할 터래. 본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내 뜻을 잘 옮겨줄 놈만 데려가 준다고 했나. 능히 소론 놈들 기세를 받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찬행, 그놈이 용케도 구실을 찾았지만 의도가 빗나갔다는 걸 알면 철을 끌끌 찰 것이야. 근데 놈들 기세를 꺾을 얘기한 우리가 떠도는 잡설은 신청전이라. 이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바람과 한 몸뚱이가 되어 몸을 키웠다 줄여가며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뿐 뛰고 깊은 강은 불쩍 건너고 논밭길은 죽지로 나는 이게 사람이든가 귀신이든가. 큰 산 두어 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 7개 국물을 발견하곤 그 속에 몸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숨가삐 목구멍에 물러나가는 소리에 계곡에 떨린 바위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위 너른 동굴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뛰쳐나와 길동을 보곤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덤벼들길 꺼려하며 조심스럽게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두령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즉 만일 우리와 함께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나. 그 말에 길동이 답하길 나는 한성홍판서의 천첩소생길동이라 하는데 세상에 천대를 받지 않으려 사방팔방 정첩시 세상을 떠도는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당도하여 여러 보궐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새 아름이나 되는 바위를 돌멩이 들듯 축혀들어 날려버리니 그걸 본 도적들은 눈은 휘둥그레 입은 저고금은 저릿저릿 손은 부들부들 그리고는 절로 무릎을 꿇고는 하늘이 도사 천하 장군을 내려주셨다며 무리를 이끌 두령이 되어달라 간고 기교 청하니 길동이 이들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고는 회유를 하는 것이었다. 길동이 나간다. 세상을 바꾸러 우리가 나간다. 세상 전대 가슴에 묻고 서자 소름 하늘에 묻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당한 사람 어루만지러 길동이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야, 저기서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선 입을 해 벌리는 품새야 당연하다 쳐도 그 구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구려. 숙취나 풀고 나오시지. 내 얘기가 뭘 그리 좋다고 나만 조선 안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시는 집은.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소설 얘기는 잠시 젖혀두고 재미삼아 맛있는 술 얘기나 잠깐 해볼까나? 자고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 하니 하여간 천하의 몹쓸 놈은 그 술놈이라. 들칭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그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는 그런 술은 풋술이라 하고 뭔 한이 서있는지 싸우듯이 처마시는 술은 주전, 안주 없이 처마시는 술은 깡술, 미친듯이 처마시는 술은 광업이라고 하지요. 술 기운이 얼굴에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우럭우럭하다 하고 술 기운에 얼굴빛이 붉으면 불화하다. 술 기운이 몸에 돌았다 알맞은 상태가 되면 거나하다. 술에 취해 눈시울이 기승질해 하면 간장지름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은 거듭해하다. 흐리다 못해 어렴풋한 것은 알큰하다.
건 부부, 넘치게 따르면 안다비로라 하고, 나무로 만든 술자는 배, 물소불로 만든 건 산, 쇠로 만든 건 작, 쇠불로 만든 건 사괭이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지요. 술이 술을 두르고 술이 술을 마시니 술이 마술이 요술이 요술이라. 하지만 내가 읊던 이 홍길동전 마시고 듣고 마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아휴, 근데 이렇게 웬일로 흥이 안 나는 것이냐? 이게 듣는 사람들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해. 얼른 씻고. 하여간 정기수 어르신 노래는 워낙 구성져서 술 맛을 척척 돋운다니까요. 얘기 잘해, 노래 잘해. 그러니 어딜 가든 여자들이 줄줄 따르지요. 야, 내 인기가 겨우 노래와 말씀 신동이라니 이거 기가 차고 혈이 막히는구나. 다른 건 내가 다 잼력이라고 쳐도 이 잘생긴 얼굴만으로도 팔도 여자들은 죄에 대해 소나기를 틀어주고 산다 이것이다. 젊었을 때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세월이 살짝 지났잖아. 시간 분포가 커져 지났겠어? 또 모르지. 하철을 잘 돌리는 덕에 그런지도. 이거 못 살할까? 남녀 상녀에서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본래 나이 먹은 걸 안 따지는 데다가 안수해 접수화 해수연로 탐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사.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시에 안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무식하게. 지렁이는 바닥 찾고 나무는 꽃 찾고 개는 구멍 찾고 뭐 그런 얘기다. 거기는 이몽룡이가 춘향이 꼬일 때 하던 얘기라 내 얘기는 아니다만. 많은 소설에서 멋들어지면 몇 개만 인용해도 여자 여러 찾겠어. 아이고 찾고 싶은 건 너다 요거사. 아니 너 오늘따라 홍안이 어쩜 이렇게 귀여우냐? 어떤 말도 잘하시오. 살림을 차리자고 해도 안 한다 못한다 겁낸다 하시면서는. 풀 먹는 염소에게 고기는 독이지. 몸땡이가 짐땡인데 나 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울적하면 노래하고 답답하면 유람하고 기분 좋으면 시집도 이 안빈 낙도가 나한텐 무릉도일세. 큰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남 이별 잦은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털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 날 반기네. 아이고 너무 좋다. 이신지요. 이 흥에 겨우 혼자 논일다 선비님 눈총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리요. 자네가 10만 득인가? 눈빛을 보니 절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전 누이신지 도통 생각이 안 나니 당최소 구해서.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게나. 내 이 사람과 끼니 할 얘기가 있네. 아까 자네가 선한 홍길동전을 들었네. 너 듣던 대로 솜씨가 대단하더군. 응? 그래서 말인데 나와 함께 가줬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동행해 줄 수 있겠나? 하나없이 제 흥을 깨신 무례한 분의 뭘 믿고 제가 갑니까? 흥이 막 오르려던 찰나에 자리나 비켜주시지요. 자네가 그 일로 오는 잔돈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네. 그리 좋은 일로 가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그럼 맛백이라도 조금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천냥보다 잔돈 풀이라도 거지 맛돈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당초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의심이 많은 자로군. 놀랄 건 없네. 이건 아까 자네에게 들은 이야기 값일세.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내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당패 발패들 같이. 내가 저 사당패 말패처럼 보였다니 그건 참 유감이구나. 이유는 가면서 말해주겠네. 자네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일세. 그분께서 자네를 꼭 데려오라 하시네. 아,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뭐 거긴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었나? 의심의 눈초리 거두고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을 일이 있어. 이거 흰소리로 들렸나 보고. 아이고, 얼굴을 보니 절 해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뭐 제 능력이 필요한 분이시라 했으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이고, 당신 수상한 자들이 많아서. 내 앞장서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슬퍼런 사헌부의 대사업날이 가서 전기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야, 이거 하는 일이 사람 잡는 일인지라 집무실에서조차 냉기와 살기가 성격히 느껴지는구먼. 오금절이기 싫. 네가 신간들이냐? 그렇습니다. 마술씨가 조선에서 제일 간다니? 가진 지식은 없지만 세상 사는 이치 정도는 조금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요. 아까 예. 아이고, 숭고합니다. 아이고, 누구시든 일심이 편안해야 말이 잘 나오는 특이 치질인지라. 여기 오면서 널 만나고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랬느냐? 말을 어렵게 해두는 바람에 다소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정리한 득선 최근 천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효행을 얘기거리로 삼은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런 취지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도 태어나 그런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적지 않은 분들의 소임이 아니지요. 신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를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정치가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 그런 막중한 인물을 비천한 제게 부여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선 제1의 정기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사서 시대적 사명을 갖추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꿰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 귀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희 할 일이 왜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급할 생각이다. 공으로 하는 일이 하는 다음에 뭐든 못할 게 없지요. 나를 해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일이고 대가까지 충분히 약속을 하셨으니 제 능력은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요. 좋다. 이 순간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제가 하신 내용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라 명하신 일이다. 아니 어째서 나란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지요. 널리 알리고 퍼뜨려도 시원찮다 뭐예요. 외몽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는 동감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에게 가르치자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소설의 순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에 나는 반감될 것이다.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너는 사업에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남과 함부로 만나는 것도 제한될 것이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이 나사렛
앞이 캄캄 머릿속이 뱅뱅.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착수입니다.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었는데 이 큰돈을 일이 성공에 마치면은 10배가 더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하며 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네가 설한 소설 중에 신청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맞느냐? 있지. 어떤 것이냐? 고려부터 구전되는 얘기를 하는데 작자는 미상인 채로 꾸준히 변형되면서 여태껏 살아남은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첨삭이 끝나지 않아 중구난방인데다 전기수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라 아직 이에게 틀을 못 잡고 손대를 많이 타는 그러한 소설이죠.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무지롱의 신만이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 호랑이로 늙다 화전일국 사는 연마을 곽시부인과 눈이 맞아선 늦지막히 심청이라는 딸자식을 얻었으나 생김새가 옹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여움을 주진 못해서도 박생서 효심난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며 말따르기를 하늘같이 여기니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초를 캐러 산속을 헤매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통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으니 그 후로 평생을 상해를 사는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곽시부인이 화전 맛을 일구다 몸에 불이부터 타 죽는 참변까지 겪게 되므로 청이는 졸지에 불구아비에다가 어미 맞아 있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빌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심청이 10여 세가 되자 아비를 방에 앉히곤 상일과 남의 집 사리로 가게를 꾸리며 지극정성으로 불구아비를 봉양합니다. 하루는 남의 집 음식 설비해주러 나간 심청을 학부가 고사태 나가 딸 오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의원이 학부의 다리 아픈 소리를 듣고는 행운일세! 행운이야!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그분의 침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침술의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지금 그래도 좋기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환자를 직접 부탁하는 일은 내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자네가 워낙 최근에 내 선심을 쓰는 것이니 치료비조로 쌀 100석을 준비하면 내 특별히 주선해 준세.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할 거야. 하늘이 고쳐주겠단 말에 귀가 뜨인 학교는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했으나 비난하는 살림에 그 쌀을 구할 길이 없자 끙끙 앓기만 했었죠. 나중에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쌀 100석이 왜 아까울 것이냐며 조석으로 부처님전 빌고비로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방을 다니며 쌀 구할 곳을 수소문하던 차에 심청의 처지를 들은 해주 땅 만석지기 홍노인이 심청을 불러 주시 말하기 별 땅이 비었네.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내 기꺼이 100석을 내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효녀라 했으니 어찌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답주게나.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는 채 그 청에 응하게 되고 한분은 딸을 늙은이에게 팔아먹었다는 죄에 책감에 땀을 치며 웃게 됩니다. 헌데 혼인날 심청이 가만히 실려 꾸역꾸역 홍로인 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화적대 습격을 받아 그만 동국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심청의 효심을 자자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구로 야만 도주를 시도한 바 이를 한 도적대들이 총이를 쫓으며 활을 쏘아대니 마치 그 양이 장마철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어깨에 화살을 맞고 산 아래로 낙상한 청이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기와질 만한 백합 한 마리가 나타나 제 등에 오르라고 물어댑니다.
심청이 학등에 올라 하늘도 오르니 뒤쫓던 도적들은 다쫓던 개꿀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나라 백합이 내려준 곳이 매화가 만발하고 과실이 풍성히 열린 화평한 마을. 학에서 내리자 어깨는 씻은 듯이 나갔고 얼굴엔 보살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그곳 목사가 귀인이라 여겨 혼인을 청하였던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사대부에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팔이 짐쟁이에게 돈을 다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의 분영상봉을 하지요. 목사 장인이 된 학교는 그때부터 반에 소속된 명의에 의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닐 곳이므로 정의의 효심이 아비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것이냐? 예, 다 한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데다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부득이구나. 심청이 고행이 소사에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닷없고 지구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심청이 아비의 치료비를 얻기 위해 늙은이 제주로 시작하는 정도가 이 소설이 지향하는 효의 핵심이라는 말인 것이냐? 그 부분에 무슨 가슴 뜨거운 감동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이냐? 효를 강조한 누구를 생각하려 그런 감이 없지 않으나 아들을 봉양하는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자 한자 절절합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삶인지라 비장한 맛이고 우주 우연투성이 사건의 비극성마저 부족해 이야기에 장엄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전은 방금 지적한 모든 것을 보완해야 할 터인데 할 수 있겠느냐? 뭘 하시라는 거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하고 인물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감정의 정화를 불러오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정통성을 담보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십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사한 영감, 저는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전문인 사람으로. 너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즉흥적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특출하다 하였다. 이게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렇다 해도 창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위인이 아닌지라. 일단 화적대 출연 일자를 삭제토록 하고 또 하나 심청을 팔아먹는 예비에게 가해진 실제적 고통이었다. 그저 딸이는 슬픔에 땅을 치며 울다가 주정뱅이가 되는 것으로는 사필규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하는 것이다. 이거 실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렵고도 고단한 난제로 인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된 내용이란 말이다. 지금 주성전 앞에서 구현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이윤을 얻어냈다. 전하께서는 이달 29일 날 온약 공차를 하실 것인데 저녁 만찬 후 자리가 심청전 발표의 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품격이 하늘에 닿아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첫것들 쓰는 어이로 전하의 영령을 얻을 것은 아니 될 것이야. 이 격을 갖춘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주상전 앞에서 용안을 뵙고 소설을 읽어드린다니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담채 말을. 네가 조선 제일의 정기수가 아니라 너한테 천재인류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미력하라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해야죠. 인문이 미천하면 내기도 천박해지는다. 신학교의 학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그의 초도 응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하거나 닷새 만들어 주겠다. 시리 촉박하나 성실껏 준비하겠습니다. 이거야 동체. 언어는 유려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 그게 만드실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냐 말이야. 내가 이거 괜히 약속한 건가? 아니야. 임금님 앞에서는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자면 이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해야 해. 하란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 구축 없이 얘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가 어설픈 이야기 조합이 될 게 뻔하지.
인물 구축의 요소로 뭐가 있지? 아, 이거 뭔가 잡힐 때 가물가물. 이게 뭔가 돌을 듯 스물스물. 제 이름은 심청, 당년 18세, 키는 5.6촌, 체중은 13근?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심청전인데 외형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화, 얘기 등을 얘기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고 시문에도 눈을 뜬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청중들 심중에 오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이 없어야 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심 깊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심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교.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젊게 되면은 아무리 한질뱅이라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단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의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라고 봐. 의당 내 직업은 천한 신만인은 아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신체적 결함 역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그려준다면 이게 더욱더 그럴듯해질 거야. 하지만 나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심청이 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붉어가 돼서 툭하면 사고나 저지르고 모든 걸 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우리 심청이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나 안질병이지. 좋아, 두 인물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곽시부인 역시 사서에 둥나라에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부의 금슬과 합이 그렇게 해서 완성. 또 하나. 청이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엔 말이야, 곽씨 부인이 청이를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이 헤어지는 모녀의 정황도 살리면서 내가 동네 부인들한테 젖동냥하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젖동냥? 어. 옳더니 그렇게 있었구나. 야, 젖동냥으로 얘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쩌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고조되는데. 그리고 화적 때 나오는 장면은 삭제작했으니까 청이가 그 늙은 지주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니 쌀 100석에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청이의 고교란이 이거 완전히 훼손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당부하는 조건이 되려면요. 황해노라면 서해의 면에 있고 배도만도 그럼 그쪽 쪽이면 무당각시 관습이 있는 것 아닌가? 잠깐. 무당각시 얘기가 끼어들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야, 이거 머리가 복잡해졌어. 일단 뭘 봐. 무당각시가 되기 위해서 쌀 100석을 내고 해신제를 올려주는 제가 되기 위해서 팔려간. 세월이 물처럼 흘러 청이의 나이 18세가 되자 얼굴은 국색이요 재질은 비범한 데다 문필 또한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란이었던 것이다. 하루 음식 설비하러 나간 심청을 마중하러 대문 밖을 서성이던 심학교를 지나던 의원이 유심히 바라보다 측은하여 이르기를 됐다. 너희의 품격을 알아보고자 했으니 그 정도는 됐다. 이유는 대략 내용만 집약해서서라도. 예, 저번에 들려드린 대로 지나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보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하면 어쩌질 못해 끙끙 앓는 심학교 대목은 원대과 같습니다. 하나,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석직이 홍로인에게 팔려가는 대신 황비의 투어를 기원하는 해신제의 제주를 맡을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을 받고 해신제를 올려주는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 옛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선상에서 제를 치르던 중 풍랑의
심청을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요. 이튿날 용궁 교자인 연못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 들은 임금이 심청을 아내로 맞아 가래를 칩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못내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을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소설만리의 얘기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식. 한편 심화규는 심성 고약한 봉동대라는 여인을 만나 가진 돈과 집을 모조리 빼앗기는 거리에 버려지고 합니다. 여기서 봉동대는 심화규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대산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는 극적 장치를 위해 설정한 욕심 많은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다다라 막바지 잔치를 벌이던 하필 왕후가 된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국구가 돼 어이에 의해 다리병을 고치니 이를 빌려 사람들은 심청의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말하였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 있느냐? 예, 원본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그보다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갑자기 그러지. 그게 그러니까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달성케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 예,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하던 말을 마음대로 내고 있다죠. 그런 재미가 네가 선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 아직은 제대로 살이고지 않아 허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 남은 기간 진념하면 더욱 튼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난 네 생각과 다르다. 네에겐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나고 인간의 천박한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서 듣기에 차마 민망하였다. 넌 그걸 재미라 하였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미이다. 탐미는 순감에서 오는 법, 순구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진실성에 찾아야 한다. 그 고미한 탐미를 어찌 천한 여인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변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을 안 하던 말에 가속이 붙어서 어쩌자고. 그런 감정을 집중노도로 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감정의 쓰레기만 남는 허무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몹시 부실하였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나 영궁장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말미에 나타난 심성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희극성마저 비극성으로 추가시켰다. 심하게 사킬 비전은 어찌 천한 여인에게서 차지한다는 것이냐? 친근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것이죠. 그 또한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장치로서 이름마저 더 해학적으로 받고 싶었으나 참고로 이야기에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사람들을 숭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인해야 할 것이야. 인경은 관습적 생각과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 인간의 본성인 낭만으로 보았습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그건 인간의 참모습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졌어.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로 융합돼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허망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나의 보전적 해석은 너의 낭만적 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나 하지만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번 작품은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이야기의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야. 오류를 하셨습니다. 제주를 맡은 무장각 씨는 평생 처녀로 주의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의 바탕을 둬야 한다. 그렇다면 이군과 가리를 지른다는 이 소설의 마지막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말이 사실이라니 이건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미처 그 부분을 파악치 못해서 우아우나 말씀을 듣자마자 금세 대기책이 떠올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심청이 해신지의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뱃사람들이 심청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효심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하신지요? 뛰어난 책상이다. 효심이고 희생이고 살신성이다. 제물로 던져질 바다의 실명도 찾아넣고 인당수 인당수 떠돌며 사는 인생인지라 실제 선원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해에서 경랑이 바닷길 중 최고 으뜸이 인당수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연꽃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단어에 섞지 않거나 효심. 허락한 얘기나 용품 장면은 허락한 얘기는 망상을 볼 뿐이다. 효심을 상징하는 경우로 분명 청중들은 그 부분을 백미를 할 것입니다. 사적이라 할 것이고 하담차는 미혹이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박한 상상의 대응은 논리성과 사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사실성이나 진실성은 상상을 갖는 항아리 속의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가능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는 감추기식의 유체 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 뜻을 거부하기도 말아라.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영웅성이 심히 부족하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 심청의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수동적인 여행장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단 말이야.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내가 난파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타고 천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지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이유로 황제와 혼인한 게 아니라 그녀의 문필적 소질에 반해 황제가 다가오게 하라. 그게 인물의 영웅적 개념이고 이에게 비장함을 숨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적 비약이 손쉬운 결론을 위한 꾸밈의 자비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대연성의 바탕을 둔 극적 과장은 꾸밈의 자유가 아니라 영임의 적술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마지막을 행복하게 드러나줬다. 그것은 삶을 희화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심정에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전함을 줄 수는 없다. 마지막 예배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가슴이 터지든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으로 죽든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듣는 사람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도 이것이 내가 구상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많은 것이 내산 영감과 다르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며 슬퍼도 아름다워야 하고 자유로운 감정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저항인 것이냐? 저의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전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닥치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 왔다. 심청이 근본 없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녀의 탄생을 심오하게 해야 할 것이고 소송이 그 길을 위해 쌀 100석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더 할 말 있느냐? 사흘 말로 주. 그때까지 더는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 대답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가? 설마 야반 도주 하려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호르몬이가 이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10년 전에 죽어서 귀신이 된 어미가 다시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장모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전 장모를 친숙하게 그렇게 불러왔었죠. 이런 쉬어 터진 노총각에게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송관 지평장을 대사원 영감이 요구하신 소설을 재구성할 능력이 없어 갑갑한 마음에 일시를 피우고자 자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께서는 정책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런 경우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하셨지. 전기수는 세고 셌으니 또 구하면 되는 것이거든. 자식이!
그냥 조정의 연이나 목만 구워지고 도대체 그런 고집불통인들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은 게 이렇지나 좋고. 이거 봐 심청, 심학교 내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나하고 술 한잔 하자고. 나 답답해 미치겠어. 아니 사람들이랑 술도 다 보내고 이제 어쩌실 셈이세요? 정기수는 감으로 책을 낭독하지. 그런데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가 버렸어. 신명이 나지 않는 고전적 사고로 내 의견 철저히 무시된 채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굳이 우겨서 그자와 맞설 게 뭔가. 아니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면 그만 아닌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 주상전하 앞에서 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 그땐 전하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전기수로서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과연 묻어나실까? 에이그 아니 그저 그냥 대선 너희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동의만 해주면 되는 굳이 그자는 예외가 생기는 걸 있잖아. 그자는 예기에 엄격함만을 강조했어. 모든 걸 낡아 빠진 고전 형식에 맞춰놓고서는 예외가 생기는 걸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난 인간이 가진 상상력으로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희로애락을 재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닌가? 뭐지? 이제 내 생각이 평설가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트인 것 같아. 차후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큰일이긴 하네요. 아니 주인님이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 보고 여기 앉아라 너 여기 앉아라 하는 꼴이니. 뭐야 이거? 이거 맞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미 등청을 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사원 영감을 능멸하다는 것인가? 송구하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이게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선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품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쩌자고 고든 목숨들인 그분과 대적하려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첨가하고 선하신 대로 수정하면 그만인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야 이 얘기에 맛도 살고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자는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효심 깊은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헌데 영감은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효행이란 덕목이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빛을 잃어 듣는 기쁨이 반감되는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생각엔 시대를 살아온 통찰과 신념이 담겨있네. 자네 생각이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이라면 영감은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일세. 개인의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넘긴 살인이 여기는 나타나는 이유부터가 시대가 변하는 이유 아닙니까? 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맞서야 함에도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건 흘러간 물줄기로 방아를 돌리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칙이 성행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정통이 있어야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정통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도요. 자네에 대한 영감의 신뢰가 과하고 경고하지만 전기수라는 공부를 잊지 않아야 자네가 사네.
경감께는 심한 곡불에 걸려 거동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말하는 내일까지 틀림없이 준비해서 나와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감은 틀림없이 이놈 목을 치러갈 것이다. 내 말 겉으로 듣지 말고. 문전아, 눈빛을 보니 사람 잡는 기관에서 일하는 데가 맞긴 하네요. 이럴 새가 없네.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자네 단칸해주고 우리도 책 속에 갇혀서 영원히 빛을 못 본 채 죽게 되고 우선 저기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저기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협박해서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꾸며보시겠다. 하니든 나시든 간에 자네 목소리 지금 경각이야. 그 우들 부드러운 서슬을 보고도 그러는가? 저기 자네가 많이 내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꾸며본세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 아닌가? 우선 말이야 그 저기 학식 높은 심학교와 현철한 곽씨 부인의 관계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심학교가 그 방에 틀어박혀서 긁고만 하다가 뼈가 물러앉아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 탄생에 그 비장함을 의척했으니까 내 생각엔 말이야 심학교가 비상한 꿈을 하나 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김무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이 그 즉시 남녀 상렬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리고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은 후 비극성을 꼭 떨어지기 위해서 곽시민을 몇 달 끌게 아니라 그 즉시 사막하는 거야. 산후조리 실패로. 그렇게 되면 애는 배고파 젖달라고 울지 줄져서 울지. 그때부터 심학교는 동네 방네를 기어다니면서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젖 요젖 이젖 저젖을 얻어먹어가면서 애는 폭풍 성장하는 거지. 세월이 흘러 청이가 18이 될 때쯤 청이를 양녀로 드리겠다는 정성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청이의 효심을 그냥 이 사설을 만나발라발 그럴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인을 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대체하자는 거야. 네가 신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충기가 가득하고 맵시가 우아하여 국색이 따로 없구나. 아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차마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네 살림이 빈곤에 사는 것이 고달프다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픈구로. 내 수양딸이 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이 어떠하냐? 오늘날 승상 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딸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합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비록 제 팔자 남루하다 해도 다리 못 쓰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이고 조석 공양은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운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저는 동양저주로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깊어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세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짚었구나. 대견토다.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부디 마음 많은 모녀간의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들이 없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 설비하러 간 청인을 기다리는 심학교 얘기인데 그 저기 지나가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 그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냥 막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푹 빠뜨려버리고 그걸 지나가던 중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중이 나온다고?
무슨 이유? 아니 아까 전에가 이 작품은 불교 윤의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불교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춤을 등장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다리 고쳐주는 대가로 쌀 100석을 부처님 전에 시주로 올리게 되면 이걸 빼도 밥도 못하는 약속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청이가 뱃사람들한테 몸을 파는 가능성도 그냥 확실하게 되는 거지. 저도 그 설정에 찬성. 의원이 시학교를 치근히 여기는 척하고 사기꾼 침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래도 공감이 안 가요. 필요는 우리가 왜 저것을 한다고요? 또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저기 쌀 100석이 너무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차라리 그냥 500석으로 올려버려. 아이 너무 과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가 구루에서 300석 정도 갔겠어요. 300석 좋아. 야 근데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그 청이가 인당수로 퐁당하고 빠지고 난 그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했고 대사는 사실적 엄격하게 드러나야 한다면서 청이 스스로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화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뭐라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좋을지 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무슨 짜보자고. 청이가 말이야 인당수로 바다에서 퐁당 빠진 뒤에 그 파편을 타고 천국에서 신을 부르며 황제와 조관을 무엇이냐? 심청전 전체를 총 18마당으로 나눠 소제목을 정하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 짜임들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빠른 시간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이야기 짜임들이라. 첫째 마당 심학규와 곽시부인이 어떤 사람들이라를 설명하는 세세한 인물 소개. 둘째 마당 악인을 원하는 심학규의 간절한 소망 필요편입니다. 셋째 마당은 태몽을 꾸는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운우 지정편. 넷째 마당은 곽시부인 출산편인데 딸을 전시하는 사회 부주에 대한 경계도 함께 넣었습니다. 13째 마당은 공포의 인당수 투신편. 14째 마당은 표일 및 천국 착륙편. 15째 마당은 심청이 시를 겨루며 천국 고관들을 만나는 시문관편. 16째 마당은 황제와의 조 및 혼례편. 17째 마당은 두고 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부고편. 18째 마당은 마지막 마당으로 황성 안전뱅이 잔치에서 이루어진 그녀 상관과 심청의 치유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쳐본 것이 잘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 고생하였다. 심지를 어지럽히고 송구하옵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느니라.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에 품격이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다. 물에 빠진 나비를 구해주는 몽운사 화조승 얘기도 신선했고 심청이 파편을 타고 천국에 정착한 후 고관들과 한시를 나누는 장면도 겹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황제와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하는 일 또한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종장에 이르러 아비상봉과 심청이 죽는 장면은 내용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수변하였다. 감사합니다. 양후 부미는 문체와 짜릿한 묘사로 살을 붙여 튼실하게 소설을 완성한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하는 일로 치자면 지금부터가 제가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약속했던 아버지는 미리 마무리된 후에 줄 것이다. 전하의 원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문자로 남겨 원문을 만들 것이며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외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감시하여 자기 스스로 제시한 내용 그대로를 서책에 옮기는지 확인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 형통이야. 박천에게 똘똘한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르는군. 무복에 전하의 마음을 뭉쳐주죠. 노론 벽화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테니까. 또 주무십니까? 소설 다 쓸 때까지 잠자는 거에 시간을 죽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나. 이 꼴 보기 싫으면 서둘러서 필사 완성하시든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한눈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나 내 입 거객이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몽운사 화주승이 시주집에 내려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빈명소리를 듣고는 의아해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는 거의 죽게 된 걸 보곤 깜짝 놀라서는 굴갑장우산 벗어던지고 짚었던 죽장 염주도 벗어던지고 대림 버섯 휘딱 풀어 집생이도 벗어던지고 감았던 바람 풀어 탁발로 얹은 것도 벗어던지고 두터운 누비바지 밑단을 둘둘 말아 자개미에 딱 붙이고선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걸어 들어가 버둥대는 학교 허리 후려쳐 뚜루미 연산론의 박대함시로 큰 숨 한 번 몰아쉬고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행선 중 가끔 보던 남루한 차례 그 앉은 맹이었던 것이었다. 우와, 재밌어요. 역시 잘하신다. 지화자 역시 장안에 제일 전기수 같다니까. 아이고 허들 같은 간들 같이 밤새놓고 누군 연락을 얘기하고 누군 신나게 구경하고 아예 있는가? 뭐야. 아, 절묘한 등장이구만. 아니 미운 중이 꽃까지 뒤집어 쓰고 나 미소 한다더니만 아니 10년 하나는 부축 찾아와서 내들 팍팍 끊어놓는다니까. 오셨습니까? 연습을 방해했나 보고. 자네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 왔네. 내일 전화에 온양에 처했음을 자네 이거 아니겠어? 이곳을 보니 드디어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는 게 온몸으로 실감됩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날이지. 모든 게 자네 입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다네. 새겨두겠습니다. 내일 부연 때 학사를 차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얘기 감을 높일 방도로 적절한 다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청하고 낙서 몇시 따라갈 터이니 그중 필요한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겠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들을 테니 의관 가지고 기다리고 있게나. 그래야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게 내일 나라님 앞에서 챙길 물건이라는 거예요? 야, 근사군. 나 이런 맛을 언제서 보냐. 그래. 이제 서화 소설 심청전은 나에 의해 새로 탄생되는 거야. 전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지. 이 미천한 전기 세계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그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전하, 이제 만백성을 개방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 소설 심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득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즉 낭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화동에 성은시이며 이는 학교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치레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준뱅이가 될 조짐이었더라. 시골 살림에 궁색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본의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므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모두 칭찬하는 터였. 그렇지. 아멘. 박시빈 역시 예기에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치상 범죄에 관한 것까지 무슨 일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이 비난한 탓에 스스로 몸을 부려 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삭발레와 삭발일 등으로 365일을 쉬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학교 가슴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스라의 일전 혈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생의 부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한시 한때 놀지 못하고 불철주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돌보듯이 나를 봉양해주니 나야 참으로 편탕하는 당신의 고생살이가 기만천만이 아니고요.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스라에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죽어 황천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대한다는 겁니까?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해 무고한 죄가 제일 크다고 하였습니다. 고사를 두지 못한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날 처사이긴 하나 가문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만들 무슨 일을 못하니까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각자 4월 초파일에 곽시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채굴을 부르더니 하늘에서 선인공녀가 하늘 타고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사업모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시작하다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 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부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기에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 서서. 곽시부인이 잠을 깨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하필 꿈도 한 가지였다. 여보, 마누라,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이 한 이부자리에서 꾸게 됐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 현명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품으로 보나 이거는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태무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끄덕끄덕 간절한 눈우지정을 하는데
육신을 부려 직접 해몽을 한 바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달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부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습니다. 얼쏘 슬프다. 세상사 애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구나. 박시부인이 가만 생각해보니 자신의 병세로는 더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데 사모님,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백년 동거하고 살았으나 제 명을 못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날 기쁘지 않으나 살아있을 당신의 처량한 신세 어찌해야 할지 눈물이 앞섭니다. 참지가 무심하구나. 너 낳자 내 죽게 될 한량없는 부천지하를 여로하여 불쾌하였으니 죽어놈이 산 자식이 생사간에 무슨 죄이더냐. 사방님 잊을 뻔했소. 이 아이 이름을 신청이라 지어주고 정이 주려고 목주머니에 진주 붙여 함에 넣었으니 엎치락 뒤치락 하거들랑 나본 듯 지어주고 할 말이 무궁하라 순리가 못하겠어. 말을 뱉고는 툭하니 박시부인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데 수족은 늘어지고 코 밑에선 차가운 김이 나니 학교 비로소 나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발광을 하는 것이었다. 기덕어머니, 살아생전 내 아내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애비를 잃어놓은 불쌍한 것을 봐서라도 남은 저식 꼴랑은 한 모금만 좀 먹여주구려. 맹수놈이 얘가 지금 배가 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얘에게 첫 한 번만 물려주구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처고리 옷구름을 풀어 헤쳐 주시니 이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도민지 재섭신의 도민지 청이는 잔병 없이 자랐는데 세월이 여유하여 15세가 되어가자 얼굴은 일색이요 효해는 천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월등하며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능히 해내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알고 곽거라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히 할 때 3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자식을 붙잡고 아내와 은둔하였다 합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효자만 못할 망정 만난 음식으로 아버님 공양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험로한 길 다니다 넘어지시면 몸 사람이 십상이고 비바람 무릅쓰고 다니시면 연로하신 탓에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만 계시어요.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달겠습니다. 이렇듯 말을 하고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려 나갈 적에 긴맘 남은 헌저고리에 버선도 없는 집 신발이었으니 푹푹 모진 주위 속 그 모습이 가면토다.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구나. 얼쏘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나
경사 완승이 날 끝내주고 하는 말이 공양미 300석만 부처님전에 시주를 올리게 되면은 이 아픈 다리가 다 나아 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불쑥 약속을 하고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단다야. 아이고.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니 지금부터 그런 걱정 마셔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 나올 수 있게 제가 300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야 청아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청아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선인들 씻겠느냐. 지성이면 당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왜 있겠어요. 제천제불 석가열에 밝은 밤 살림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비록 소녀 아비 화물일랑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곱게 펴게 하시어 후일을 편케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신님이 해신을 달래고 부어를 기원하는 살신여물의 재물에 대한 심청의 몸을 정결히 하오니 이 낯살에 끼어든 학살을 풀어주시고 뒤없이 정결한 몸으로 저승에 당독해 하시려는도다. 봉투자꾸에 뜨고 서린살에 이별살 공방살에 중동살 지동살에 제국살 성육살 저석살 원주살에 금살 다 풀어줄 것이니 심청아 마음으로 지성을 올리거라. 오늘 밤만 보시면 다시 못 볼 내 아버지. 이 한 몸 죽어주면 누굴 믿고 살으실까? 부친 곁에 내가 있어 백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떠나여도 만극한 서로 측량할 길 없겠거늘. 하물며 이런 생이별이 고금 처지 또 있을까? 몹쓸 팔자로다. 내일
거친 바다에 꽃 같은 몸을 던지니 그곳이 인당수요 그 처녀 이름이 심청이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분부하기를 심청이 곧 그곳에 다다를 터이니 그대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4명을 기다리거라. 이를 어길 시 사해수궁 제신들은 돌면치 못할 것이다. 아유! 지어신 병 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온 심소주를 맞이한 선녀는 따뜻이 맞이하고 바닷속 진수 성찬을 차려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 때 이를 내려보고 있던 옥황상제께서 다시 하교하시길 변여 신랑자를 옥정영화 꽃봉우리 속에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도로 내보내어라 하시었다. 벌수 뺑덕이네 안에 있는가? 뺑덕이네. 나 여기 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꼬랑지에 불부터 떡가가지 마냥 그리 광경을 떠는데요. 아이고 감동이라니. 기뻐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저기 관가에 갔었는데 저 황성에서 안질뱅이 잔치를 한다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 잘 살피고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 그게 뭔 말이다요? 옆일 종부인지 옆에 내가 서방 가는 곳이면 지옥이든 감옥이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요? 내 말 틀렸어? 아이고 하는 말도 곱기도 하지 곱기도 해. 그러면은 저기 건넌마을 김천지한테 맡겨놓은 300냥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같이 길을 떠나. 그건 또 뭔 말이다요? 그 300냥은 벌써 찾아가지고 살구가스로 다 써버렸어. 뭐죠? 아니 떡 먹고 싶다고 100냥 찾아다 쓴 제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을 그 돈을 다 썼단 말인가? 뭐야? 아니 꼴랑 300냥 썼다고 미리 노여하실 거 본 게 내가 그동안도 못하다 이 말이야? 얘라 이 못되잖아. 아이고 내 딸 정이가 인당수로 망정날 때 사후에 신세라도 이탁하라면 죽과는 돈인데 아니 그 귀중한 돈을 내가 늘 것이라고 살구값 떡값으로 다 넘겨올 텐단 말이냐. 이 돈이 좀 만도 못하잖아. 뭐가 다르지? 어쩐 일인지? 지난달에 달고리를 거르더만 신것이 자꾸 국미에 땡겨 쌓고 밥 대신 떡이 자꾸만 오르오르 쌓는 게. 뭐죠? 아니 이거 탈리가 아닌가?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 참. 그러면 진짜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고 이거 내 뒤늦게 후사를 돌보야겠네. 마누라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노요 풀고 한 장 찾아가지고 황성단체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오다가 빡 떨어진 단풍 북양도 하면서 그렇듯 말하며 행장을 풀에서는 뺑덕음이 앞장 세우고 학교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모습이 나였다. 내 경아씨야. 같이 가. 의식으로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아니, 바보마마, 왜 이러십니까? 저는요,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식까지 저 바다에 바치라주 못돼 내립니다. 바보마마가 제일 존귀한 분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요.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아니, 이거
청이 아니냐? 맞느냐? 네가 청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 4월 초파일에 꿈에서 본 그 옥녀 얼굴이 아니더냐? 정아, 내 딸 정아! 아이, 세상에 이런 영사가 어디? 아이, 세상에 이런 영사. 아이, 여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고진 감내 흥진 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려. 황후가 된 내 딸을 찾았습니다. 죽었다 한생한 내 딸을 찾았습니다. 얼씨구 좋을지구. 뭐야? 나 지금 서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야, 이거 걷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이거 아이고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 내 딸 저기 요심의 하늘에다가 우리 부녀의 구환이 다 풀렸구나. 얼씨구 좋을씨구. 기쁘다. 시방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궁녀 옹이하여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시박들을 부원군에 봉하고 시황후 자랄 때 젖을 먹여두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이런 후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얘기를 후세에 들을 때 시황후의 지극한 효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그 일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필사본 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전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는 말이었다. 청중들 반응에 따라 차츰 다쳤던 제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얘기를 만들어가는 정서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한가?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기대하던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충정이 하찮은 너로 인해 난관을 맞았으니 넌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전하께서 몹시 흡족해 하셨고 대서 신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원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건 아닌지요. 내가 구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업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아 경무한 것이라는 것을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어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오. 제에게 환호를 보냈던 청중들의 유쾌했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왜?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우려하고 초롱했다. 응당, 너는 죄를 물어 의논을 죽였어야 하나. 전하께서 치하하라 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너는 눈을 없애줄 것이니 죽어주고 속죄. 그랬군요. 그 세월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요. 그 3년 동안 치질이도 고생을 했나봐요. 앞이 안 보이니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한 끼라도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운양행차 이후로 집에 몇 번 찾아갔었지만 빈집에 거미줄만 쳐져있고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고가 생겼나 보다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높은 양반이 눈치지고 멀리 쫓아난 경향에 누군들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란 걸 받고 보니 홍안이 풀어서 이 정도인 거지. 탄핵을 받아요? 그 눈치진 일이 결국 탄로가 났다나 봐요. 당파 싸움에 먼 사람은 절단난 거죠. 그랬던 거군요. 헌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요?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척분이 그 사람도 헛배나던 그 유명한 정기수 양반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인가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상해 내물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 신세로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정 붙이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극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무탈하게 거둬주셨으니. 그게 고마워서인지 날 머리맡에 앉혀두고 때때로 소설을 얘기해주곤 해요. 그 얘기 어찌나 재밌던지 도망갈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을 접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처지는 공백해졌지만 실력만큼은 조선 제일인 어르신 아닙니까?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뭘 그렇게 쓰느냐고 바가지를 툭툭 긁었더니 시만으로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 어제 드디어 다 썼다니. 금평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란 정기수가 있을 것이니 꼭 좀 데려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없었던 거군요. 아니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는 이유도 안 물어보고 허우처럼 얘까지. 아이고 내 얘기만 떠발렸네요. 일생 범절이란 걸 모르고 살아온 옆에 나라서. 그런데 이가 영 깰 생각을 안 하시네. 도대체 몇 시간째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내버려주세요. 며칠 밤 있었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저야 여기서 기다리면 될 일이니 중식에 내버려주세요. 미안해서 그러죠. 밖에 누가 왔는가? 황대평이라는 분 모셔왔어요. 아이고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게. 먼저 들어가세요. 이 수상도 방에 좀 들어갈게요. 몸의 세상 더 오래 얘기하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이 긴 고생담 더는 말해서 모르겠네. 죽지 않고 산 것만 두려운 것이. 정말로 고생이 심하셨으니까 수장은. 여러모로 뭐 이제 오래 살긴 틀린 것 같네. 마음을 다쳐서인지 기력을 다 잃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꼭 자네를 만나고 싶었네. 밖에 무엇이죠? 신청전이네. 워낙 천사 변화가 심했던 소설인지라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게 있지만 이젠 그 행동을 멈추고 이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그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면 해. 이 귀중한 소설을 어찌 저에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엔 주성전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뭔가 짚어낼 수 없는 영혼의 부족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소설의 결핍이 느껴졌던 건지 온몸으로 체득하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다시 보강한 걸세. 온몸으로 채우고 삶을 대하는 심학교의 간절함, 처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전뱅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천추의 안이 삶에서 배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 무속의 요소를 걷어내 다시 쓴 것이네.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만 했었어.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수장 어른의 시력을 원체 따라갈 수 없으니 그렇지 않을 거야. 자네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 아니다. 다만 마지막 이 소설을 청계수표교에서 내 입으로 설에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기력이 달려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청계까지 데려다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는가?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마워 우리. 사실 난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 생각하진 않는다. 그걸 어떻게 옳고 그런 일로 가름할 수 있겠는가? 난 다만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사의 눈에 보이는 실체 그대로 저기 저 충천의 달을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난 달이 가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할까? 달이 있으면 달빛도 함께 서리는 것이거늘 달머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젖혀두고 어찌 보이는 그대로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섰던 것일세.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시대를 살아갈 게 뻔하니까. 내가 내 얘기도 낡은 것이 되면 그땐 또 누군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지.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저는 역시 수장 어른의 밝힌 공식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걸세. 부디 이 심청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게나. 그리고 여전히 잡자 미상으로 남겨 소설의 글쓴이를 정하지 않도록 하게. 그래야 이 소설이 누군가의 계몽이나 훈계가 아닌 우리들의 꿈과 환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그게 내 마지막 소망일세. 마지막 소망.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무심하게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배웠습니다. 뜻한 바에서 세상을 떠돌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자잘한 인생살이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세상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한양 세월이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지.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농미고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기에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들으신 적 없습니다. 심청전은 비로소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숭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따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황주 도화동의 서민시이요 이름은 학규라 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 지뢰를 한 먼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눈이 보이질 않으니 그게 바로 소병이 될 조직이었더라. 눈이 1000냥이면 몸은 900냥